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태국 대 키르기스탄. 요 경기 역시 이제 카타르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은 나라긴 하지만 그에 비해 좀 수비는 어느 정도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서도 좀 잔실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인게임 내에서의 흐름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태국이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좀 주도했던 경기가 좀 거의 없었을 만큼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뭐 많이 가지면서 좀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태국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리아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베트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좀 아시안 컵에서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 보일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해보는 그런 키르기스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빠른 템포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키르기스탄의 그런 수비를 뚫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태국이 좀 박스한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정체된 공격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태국이 완전히 뭐 이제 공격이 풀려서 뭐 요런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지금 키르기스탄이 원정 성적이 좋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그건 역시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조직력 면에서는 키르기스탄이 더 좋다 보니까 늘미쟁 좀 더. 1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3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조합이랑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13님.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조직력에서는 오히려 지금 키르기스탄이 더 좋다 보니까 좀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갈 팀은 키르기스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태국 사이드보다는 키르기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 이거는 키르기스탄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프랜스 그리고 2.5기술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 오만. 자, 일단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만치니 감독이 부임한 직후에도 A매치에서 계속해서 좀 승이 없을 만큼 좀 성적이 부진했어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월드컵 예선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연승을 이어가면서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친선전까지 잘 마치면서 이제 아시안컵에 들어간 그런 사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분위기는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좋은 그런 사우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간 채 아시안컵에 나서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오만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이번 아시안컵에서 복병이 될 만한 좀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오만도 솔직히 지금 뭐 만만히 볼만한 팀은 절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사우디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을 해 나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자,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사우디의 공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오만도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약간 뭐 생각보다는 사우디가 공격에서 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태국과 마찬가지로 뭐 사우디도 뭐 공격에서 완전히 뭐 잘 풀릴 것 같다. 오만 상대로 하면은 현재 지금 오만의 폼을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오만 역시 좀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지만 사우디도 수비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만 역시 좀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물론 뭐 전력 면에서는 사우디가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사우디가 홈이 아닌 중립구장인 점과 그리고 최근 이제 오만의 그런 기대 이상의 좋은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이 경기를 좀 사우디 사이드로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사우디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사우디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언어와는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우디 햄무 5할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사소올로 경기.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부터 다시 좀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프로시노네 칼초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현재 5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유벤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사소올로는 직전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좀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소올로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비에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그 예시로 이제 직전 경기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사솔로가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다고는 하지만 피오렌티나한테 뭐 PK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골치도 있었고, 그리고 골대도 맞으면서 실점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 사솔로의 수비는 여전히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사솔로가 클린시트 경기를 치른 거는 어느 정도 좀 운적인 요소도 많이 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벤투스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운영할 것을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볼을 소유하면은 점유하기보다는 바로 좀 전진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유벤투스 상대로 뭐 볼을 뭐 점유하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사솔로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홈에서 유벤투스의 수비가 지금 많이 단단해요. 오누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압박도 좋기 때문에 사솔로가 지금 홈 유벤투스 상대로 득점을 올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누도띠자님. 자, 일단 뭐 이 둘의 약간 직전 맞대결이 작년 9월에 펼쳐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사솔로가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2로 이제 이긴 적이 있죠. 네.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다르게 현재는 좀 양 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 지금 유벤투스의 폼이 확실히 지금 올랐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이제 홈이라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사솔로가 반전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사이드 볼게요. 유벤투스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에 고배당으로 현무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파델레이 16강전 첫 경기 이제 헤타페 대 세비야.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팔순더 치페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엔네시리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현재 지금 구데이 그리고 이제 루케바키오 등이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물론 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결장자가 있는 그런 세비야긴 하지만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네.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이제 복귀한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헤타페, 네, 최근 뭐 홈에서 라요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좀 패배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는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그때 세비야는 굉장히 상이 좋지 않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공격수부터 이제 수비수까지 결장자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또 챔스랑 컵 경기까지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친 상황이었죠. 네. K1976무 1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2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팔순더치 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순더치 페이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께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고, 혹시나 뭐 이제 안 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일리님 그리고 팔순더치 페이님. 자, 네,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 계속 이제 분석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의 세비야 상태는 굉장히 좀 좋지가 못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공격수부터 이제 수비수까지 이제 전력 누수가 좀 상당했고, 그리고 챔스랑 컵 경기까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열세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세비야 상대로 헤타페가 이제 대승을 거뒀고,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도 많이 보강됐고, 그리고 이제 좀 스케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널널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이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약간 좀 대피하는 그림은 좀 안 그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좀 무기력하게 졌던 거랑은 다르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다만 뭐 이제 그렇게 뭐 볼 수 있긴 하지만 세비야 역시 뭐 지금 최근 네,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일단 뭐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원정 알라베스 상대로 이제 3대2로 졌을 만큼 여전히 좀 상태가 좋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상황입니다. 자, 네, 그쵸. 거기가 뭐 일단 뭐 세비야가 이제 굉장히 좀 근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좀 반등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현재 약간 흐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그럴 기미는 안 보이죠. 네. 분명히 뭐 이제 한번 이제 후반기 중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언제일지가 약간 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 경기는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헤타페도 그래도 좀 측면에서의 공격이 좋고, 그리고 세비야 역시 좀 측면에서의 공격이 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전개를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이제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가 더 우세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세비야의 경기력을 봤을 때 홈 헤타페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이제 경기 양상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헤타페가 더 유리한 경기는 맞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헤타페가 좀 쉽게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는 크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솔직히 뭐 세비야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헤타페 정면을 또 보기도 많이 좀 껄끄러운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약간 좀 무승부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승패보다는 그냥 이제 고배당 자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네, 그냥 승패보다는 그냥 햄무나 요것도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2.5길 언더. 네. 그래서 헤타페 햄무 5할부 2.5길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일단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윙어인 지금 이냐키 윌리엄스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5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라리가 3위까지 올라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빌바오가 확실히 이제 이전 시즌보다 공격이 지금 살아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수비까지 많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세비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알라베스 역시 좀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뭐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세비야 상대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번 상대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빌바오기 때문에 세비야를 상대했을 때처럼 좀 득점이 폭발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뭐 빌바오가 또 알라베스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부터 이제 뭐 컵백까지 굉장히 좀 공격 패턴도 다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알라베스의 그런 좀 수비진을 잘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기대값이 높은 그런 빌바오기 때문에 약간 좀 지금 뭐 이냐키 윌리엄스의 부재는 다소 좀 뼈아플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뭐 구르세타 그리고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산세트 등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빌바오가 알라베스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건 빌바오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빌바오 승. 네, 그리고 언어를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에 2.5기줄 오버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컵 경기다 보니까 약간의 좀 라인업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걸 좀 감안해서 뭐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A컵 재경기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요 경기는 이제 FA컵 3라운드 이제 재경기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와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아이튼 누디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이제 주앙 고메스가 이제 이전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그런 FA컵 맞대결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울버햄튼의 결장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역시 좀 심해요. 네, 일단 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코어인 지금 은베모와 위사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수비진과 이제 미들진에도 굉장히 좀 결장자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은배모와 위사가 빠진 것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데 그 외에 지금 뭐 이제 수비와 이제 미드진에서도 정상적인 그런 좀 라인업을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브랜트포드다 보니까 굉장히 저 약간 좀 라인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막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현재 뭐 지금 팀 내 득점 지분이 큰 은배모와 위사가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활용 역시 좀 더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울버햄튼이 쪼금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이제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전만 10분도 안 돼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로 이제 분리했어요. 네. 자, 다만 이런 그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은배모와 위사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안 풀린 모습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좀 득점 기회도 잘 못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좀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경기를 펼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지금 현재 뭐 브렌트포드의 좀 공격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에서도 지금 4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그만 목자님 별풍선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치 이제 패키지 신청 감사드려요. 네. 일단은 지금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나 사항 같은 것도 추가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쪼금님.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아무튼,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쪼금님.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요 경기는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울버햄튼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울버햄튼 승. 네. 그리고 이거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언더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지금 브렌트포드가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언더도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트 시티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이제 브리스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파케타, 그리고 이제 쿠두스, 그리고 아구에르드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 파케타와 이제 쿠두스와 같이 지금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이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웨스트햄이 브리스트시티 상대로 전반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넣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득점이 안 나오면서 불안한 리드를 이어갔고, 결국엔 이제 계속해서 역습 시도를 한 브리스트시티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브리스트시티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번번이 놓치면서 계속해서 좀 약간 그런 좀 불안한 모습 많이 보였죠. 자, 아무튼 이제 좀 지난 경기가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이제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웨스트햄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긴 해요.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가 웨스트햄이 홈이 아닌 그런 원정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력보다는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전 경기처럼 브리스트시티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웨스트햄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득점 기회를 잘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브리스티 시티의 그 홈 이점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여전히 좀 양 팀이 좀 체급차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티 시티 역시 뭐 최근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웨스트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 볼게요. 웨스트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햄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제 튀니지 대 나미비아. 네,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튀니지 사이드, 그리고 어누바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리 대 이제 남아공, 요거는 이제 말리 승, 고베다로 햄무, 그리고 어누바는 언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A컵 이제 한 경기죠. 버밍엄 시티 대 이제 헐 시티. 네, 요거는 헐 시티 프랜승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